내 꿈을 펼쳐라. 이렇게 아이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육, 더 큰 희망을 꿈꾸게 할 수 있는 교육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준비했습니다. UBC 교실 콘서트 교육이 희망이다.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교육열을 자랑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교육이 때로는 우리 아이들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보다 더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교실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은 노우키 울산교육감 취임 2주년을 맞이해서 지난 2년간의 울산교육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2년의 모습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되겠지요. 네, 오늘 주제가 교육인 만큼 또 조금 더 이야기를 편하게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교실 공간을 특별히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교실에 얼마 만에 와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너무 좋은데요. 더 중요한 건 이 자리에 울산 교육을 연구하시고 또 교육에 고민하시고 네네. 하는 분들을 모셨다는 겁니다.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노우키 울산 교육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그 누구보다도 이 교육 현장을 잘 알고 계시는 선생님 한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상북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과학교사 박환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너무 예쁜 우리 학생 패널도 지금 함께 자리하고 있거든요.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선여고 2학년에 재학 중인 이담비라고 합니다. 아유, 반가워요. 예. 오늘 세 분과 함께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또 중요한 한 분이 계십니다. 학부모시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지금 진행자로 함께하고 있지만 사실 제 몸의 절반은 학부모 입장인데요. 저는 이제 9살 된 초등학교 2학년 첫째와 7살 둘째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교육 그리고 아이들을 다르게 키우는 것에 관심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더 뜻깊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네요. 자, 이렇게 교육감님, 교사, 학생 그리고 학부모까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울산 교육에 대해서 교실 콘서트란 제목으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실은요, 여기가 저희가 교실이다, 그렇죠. 교실 분위기가 난다 말씀드렸지만 실제 학교는 아니거든요. 울산 학생교육문화회관이란 곳입니다. 교육감님,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네, 여기는 울산 학생교육문화회관입니다. 예, 6년간에 걸쳐서 지어가지고 오는 9월 달에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 전에 지금 지난 7일부터 공연, 전시, 체험 이렇게 해서 운영을 지금 임시로 하고 있고요. 특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학생문화회관은 청소년들이 기획부터, 설계부터 기획을 해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바지 기획단이라고 청소년이 바라는 뜻이라는 그런 기획단입니다. 그래서 설계부터 프로그램까지, 운영까지 학생들이 함께 기획하고 참여해서 만든 공간이고 앞으로도 이 공간은 학생들이 주인이 될 겁니다. 9월에 정식 개관 예정입니다. 그렇죠.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공간이 학생들에게 교실 밖 또 다른 배움터가 되길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울산 교육 희망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UBC 교실 콘서트 교육이 희망이다. 이제 영교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울산 교육의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인데 우리 교육감님 지난 7월 1일이 취임 2주년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회가 좀 어떠셨어요? 네, 지난 2년간 굉장히 바쁘게 이렇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사실 2년 전에 제가 교육감 당선될 때만 해도 울산 교육이 사실 울산 시민들의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열심히 달려서 지금은 울산 시민들, 우리 교육가족들에게 많이 신뢰를 주는 그런 단계로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복지, 또 청렴교육 이런 차원에서 많은 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 2년간 우리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울산 시민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지난 2년 동안의 울산 교육, 시민들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또 울산 시민 1000명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취임 1년이 되던 지난 해에 울산 교육감님이 교육 정책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를 만 19세 이상 남녀 울산 시민 1000명에게 물어봤는데요. 당시
긍정평가가 49.3%, 부정평가가 35.1%였습니다. 그리고 취임 2주년이 되는 예. 이번에 또다시 1000명의 시민들에게 물어봤더니요. 이번에는 잘한다는 긍정평가가 상승했어요. 57.5%, 그리고 부정평가가 27%로 조사가 예.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이었습니다. 지난 5월에 실시한 17개 시도교육감 직무 수행 평가조사에서 한 달 만에 무려 9계단이나 뛰어오른 5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보내주셨는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희 딸이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학교 엄마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복지 정책도 잘 펴시고 또 그거를 실행하시는 것도 많이 학교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초에는 면 마스크를 받아오고 얼마 전에는 일회용 마스크를 받아왔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실질적으로 교육감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예전에 하셨던 분들이 비리에 관련이 되셔가지고 제가 비리가 있나 없나 그거는 이제 이렇게 유심히 보는데 지금 노키 교육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분이라서 조금 더 섬세하시고 예전에는 주위 학교에 보건교사들이 많이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보건교사들이 많이 생기니까 좋아요. 네, 학교 폭력에 대한 뉴스나 뭐 이런 걸 많이 접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자율학기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학생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수업을 찾아서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더 어떻게 보면 더 창의적이고 자기가 진로를 빨리 선택할 수 있어서 부모 입장에서는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중학교 분위기가 좀 자유로워진 거는 같습니다. 아이들이 등교 시간이 좀 늦어지고 그 두발이나 교복이 좀 생활복 위주로 하면서 아이들에게 조금 특히 여자아이들은 정말로 치마랑 이런 게 너무 불편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너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막 그 다른 지역하고 이런 비교를 해보자면은요, 교육 재난금을 받는 도시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받게 되고 애들한테 또 용돈도 주고 이래서 되게 그 부분이 교육청에서 되게 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울산 시민들이 어떤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조금 들어봤습니다. 예. 대체로 교육 복지나 무상 교육 분야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교육감님 직접 이렇게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네. 울산은 그동안 그 학부모님들의 공교육 부담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했고, 그리고 수학여행비, 그리고 교복비 이런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교육청으로는 처음으로 초등학교 4학년 치과주치의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학습 준비물비도 대폭 인상을 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내년에 시행할 고등학교 1학년 그 무상교육을 6개월 앞당겨서 올 2학기부터 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고요. 또 특히 지난 코로나 전국에서는 전국 최초로 교육재난지원금을 이제 지원을 해서 울산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퍼지게 됐고, 그래서 지금은 교육복지와 관련해서는 전국 최상위권에 진입하게 되어서 저도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그 교사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들 어떻게 느끼는지 좀 궁금한데요. 박관조 선생님, 어떤 게 많이 변했습니까? 일단 학교 전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경직되어 있고 그 어떤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조직 문화도 좀 많이 수평적이 됐고 그다음에 좀 수업 중심으로 교육 활동 중심으로 이제 좀 바뀌면서 이 업무 경감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좀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교육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좀 지시적이고 통제적이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지금은 많이 지원해 준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고 그래서 선생님들도 많이 교육청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교육감님 앞에 계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솔직하신 거죠? 네. 근데 근무 환경이 확실히 더 좋아지셨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옆에 있는 우리 담비 학생은 어떤가요? 뭔가 좀 많이 달라졌다 이런 느낌이 있나요?
네, 저도 이제 우상으로 교육을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 되게 좋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가정 환경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이제 교육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진다고 생각해서 이 점에 대해 되게 좋게 생각합니다. 너무 예쁘게 말해요. 그러니까요. 참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육 정책들의 변화 또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아까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교육 재난 지원금 부분에서 정말 감사하다고 느꼈던 게 금액도 금액이지만 정말 빠르게 지급이 돼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교육 내용이나 교육 정책에 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교실 콘서트 교육이 희망이다. 1교시에 종이 울렸습니다. 수업이 바뀌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결국 이 이야기는 학생들 중심으로 교육을 좀 하겠다 이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수업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업 시간이 학생들이 행복해야만 학생들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건 수업을 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부터는 학생들이 행복한 수업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업을 하는 사람은 학생과 교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를 덜어드려서 선생님들이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수업도 이제는 옛날처럼 일방적으로 주입식 교육 이런 거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앞으로 미래의 역량을 키우는, 소위 말하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정말 졸지 않고 정규 수업에만 집중해도 정말 미래 역량을 키우고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 바꾸는 게 앞으로 이제 과제고 지금도 그 부분에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교육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중학교 1학년에게 자유학년제를 전면 실시했는데 실제 교육 현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네, 자유학년제가 이제 자유학기제가 확대되고 정착되는 단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은 일단 자신의 어떤 꿈과 끼를 탐색하고 키울 수 있는 이제 시간들이기 때문에 되게 즐겁게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좀 시험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드니까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좀 한편으로는 약간 이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좀 고충을 겪고 있기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큰 도시에 비해서 아직은 울산이 좀 더 갖추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담비 학생 고2잖아요. 자유학년제 해봤죠? 네, 해봤어요. 어땠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자유학기제를 한번 했었는데 좀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뭐 했었어요? 저는 이제 바리스타도 체험해보고 기자, 되게 다양한 직업을 되게 체험할 수 있었어요. 너무 좋은데요? 근데 이제 학업에 스트레스를 많이 준 만큼 나중에 2학년 때 공부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제 맞춤형 교육의 경우에서는 기초학력 책임 보장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취지에서 이걸 시작하신 겁니까? 유치원을 거쳐서 초등학교에 오면 사실 초등학교 때 학습 결손이 생기면 나중에 그걸 이렇게 회복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학습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그 초등학교 저학년에 집중해서 지원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게 또 한글 교육입니다. 그래서 한글을 제대로 그냥 읽기만 하는 게 아니고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글을 배워오든 배우지 않든 저희들은 한글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입학한 학생들에게 68시간의 한글을 가르칩니다. 68시간. 굉장히 길죠. 그래서 한글 똑똑이라고. 그래서 집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이렇게 안 해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내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학습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학습 결손이라는 게 단순한 학습 결손이 아니고 어떤 집안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이 갖고 있는 그 소위 말하면 어려움이 뭔지를 알아서 영화도 보러 가고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그 학습 결손을 메꿔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학습 책임 보장제거든요. 예. 저는 실제로 이제 학부모다 보니까 예. 학교에서 실제로 이런 조사 같은 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해 주신 부분이 실제로도 예. 잘 적용이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비 학생 같은 경우는 교육감님께 우리 친구들을 대신해서 직접 또 물어볼 게 있다고 그래요? 들었거든요. 예. 직접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학생이?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을 좋아하는 편인데 선생님이 이제 교육감님이 수학 선생님이셨던 그렇죠. 걸로 예. 알고 있는데 혹시 수학의 기초를 좀 어떻게 하면 탄탄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비법이 좀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제 수학을 공부를 하죠. 그래서 제가 한글 아까 얘기를 했는데 한글도 모르는 학생에게 막 수학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제 수학에 흥미를 느껴야 되거든요. 예. 초등학생인데도 벌써 수포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벌써요? 그래서 수학은 사실은 개념 학습이거든요. 예를 들어 인수분해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뭔지를 이해해야 다음 문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다음 수학은 또 이렇게 계통 학습이라고 할 수 있죠. 밑에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위에 공부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흥미를 잃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막 힘들게 하지 말고 재밌는 거다. 수학은 재미있고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교육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담비 학생 생각하고 친구들한테 잘 전하세요. 예. 교육감님 말씀하신 그 교육,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 얘기 들어보니까 흥미 잃지 않게 해주는 것. 네. 결국 아이들, 학생들 개개인의 맞춤형 교육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교사 입장에서는 이게 여간 쉬운 건 아니잖아요. 네,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맞춤형이라는 단어가 되게 좋은 뜻인데 예.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다들 교사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그 맞춤형이라고 하는 게 학생들의 어떤 개별적인 그 수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 학교 학생 수, 그러니까 교사당 1인당 학생 수도 사실 있죠. 그래서 뭐 더 줄여야 된다 하지만 우리가 한계가 사실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좀 선생님들께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네, 이런 맞습니다. 생각도 예. 하거든요, 교육감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수업과 생활 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업무나 이런 거는 전 다 들어드리려고 저희들이 지금도 그렇게 진행해 왔고 앞으로도 더 진행해서 완전히 수업과 생활 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교육 일선에 계신 교사분들, 선생님들의 노력이 정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노력들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교도 지금 이제는 그 수업에 좀 집중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그런 업무 경감에 대해서 계속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수업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문화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또 선생님께서 근무하고 계시는 상북중학교를 저희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전교생 80명의 총 5학급인 상북중학교. 이건 역시 5월 27일 전면 등교 수업을 하기 전까지는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매일 선생님과 아이들이 얼굴을 마주보면서 수업 중입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수업 중이시네요. 우리가 배웠던 것하고 연관시키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뭐 아무래도 그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어야 되니까 습기도 좀 차고 말도 좀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고 해서 되게 답답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 쓰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학생들하고 좀 접촉 가까이 이렇게 할 수 없고 또 학생들끼리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뭔가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사실 좀 수업에서는 다양하게 모든 활동도 하고 토론, 뭐 조사, 뭐 실험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조금 안타깝죠. 자, 이렇게 금요일 마지막 수업이 모두 끝났는데요. 선생님들께서 다시 교실에 모였습니다. 본인 모셨으면 좋겠다 해서 추천을 받아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자, 큰 박수로. 선생님들은 왜 이곳에 다시 모인 걸까요? 네, 올해 상북중학교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학생 중심 수업입니다. 이를 위해 상북중학교에서는 교직원 회의를 통해 가지고 자발적인 교사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게 되었고요.
앞으로의 학교는 개인이 각자 노력해서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한계가 좀 있고, 이 학교의 구성원들이 함께 이제 모여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 이제 지도할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말하자면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동은 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선생님들의 연구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곳에 계신 약 20명의 선생님들은 수업연구회와 생활연구회 이 두 모임에서 활동 중입니다. 학생들이 소통과 공감을 위해서는 교사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소통과 공감을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가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뭐 전문적 지식의 함량도 중요하겠지만 학생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나 학교 생활하면서 고민 있는 걸 같이 나누는 거, 그래서 학교에서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런 게 좀 든든하고 힘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마침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성격 유형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인데요. 이 역시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한 선생님들의 노력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실 충북중학교는 올해 울산형 혁신학교인 서로나눔학교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10일부터 방과후 학교 22개의 강좌를 마을 공동체와 손잡고 운영 중인데요. 강좌 선생님들이 모두 마을 주민이라고 합니다. 옆에 친구는 이렇게 섞어주세요. 학교와 마을이 또는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또는 뭐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그냥 각자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두고 같이 이제 고민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도 사실 그 과정에서 교직원들도 학생들로부터 또 이 마을 지역으로부터 배우는 과정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 과정이 되게 즐겁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죠. 이곳 상북중학교 선생님들은 스스로 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서 지역 공동체와 함께 소통하며 교육에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화면 보고 왔는데요. 우리 네. 선생님들이 어쩌면 학교에서 우리 집에 있는 가족만큼이나 오랜 시간을 보내잖아요. 네. 그런 선생님들께서 연구를 많이 하신다니까 참 반가운 모습인데 그렇죠. 앞으로는요, 교육관님, 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미래 교육, 저희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방금 상북중학교 사례에서 보듯이 학교는 지금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교사들의 자발적인 그런 또 연수나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 교육이 그동안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량 중심의 교육으로 바뀌어야 되고 또 단순한 지식을 암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창의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야만 미래가 요구하는 그런 인재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그런 역량 있는 아이로 키워내려 그러면 수업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수업이 바뀌려 그러면 학생들끼리 토론하고 협력하는 이런 수업이 돼야 되는데 그런 수업은 교사들이 먼저 협력하고 토론하는 그런 걸 익혀야 되고 맞습니다. 또 그런 거 어떻게 하면 그런 수업을 잘할 수 있는지를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금방 봤던 그런 전문적 학습 공동체 또 네. 각종 연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학교 안에서 또 학교 밖에서 교육청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이 시대에 맞춰서 성장해 나가려면 이제 중학교 때나 이럴 때 진로 체험들을 많이 해보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어떤가요, 선생님? 이런 것들을 많이 체험을 해볼 수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는 아무래도 또 입시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기회들이 좀 적지만 그래도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그런 기회가 좀 많이 제공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학년제에서도 그런 활동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학생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 1학년 때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자기가 어떤 흥미를 좀 가지거나 또 진로에 대한 좀 꿈을 키웠을 때 그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연속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자신의 꿈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이 중에서 나의 꿈, 나의 진로와 관련해서 가장 고민이 많은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 담비 학생이죠. 그렇죠. 혹시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장래 희망이 뭐예요? 저는 이제 간호학과에 진학해서 간호학과? 간호사가 되는 게 제 장래 희망입니다. 예, 어떤 준비를 뭐 좀 하고 있어요? 네, 일단은 입시 대학에 가야 되는 만큼 이제 공부를 제일 중요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또 직업 체험을 해보고 싶은데 네.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고등학생이 직업 체험을 할 만한 곳이 딱히 마땅치가 않아서 그렇죠. 네, 고등학생을 위한 뭐 직업 체험소 같은 곳이 더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교육감님 막 메모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교육감님 예.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 고민이 또 더 깊어지실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지금 꿈길이라고 해가지고 고등학생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은 있습니다. 네. 그 진로 체험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다양하게 이제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학 지원 센터가 있거든요. 상담센터 거기가 있고 또 취업을 위해서는 취업 지원 센터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진로나 진학이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진로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서 여러 교육들이 잘 진행이 되어 오고 있었는데요. 2020년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됩니다. 바로 신종 전염병 코로나19의 네. 세계적 대유행입니다. 자, 2교시로 넘어왔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이야기인데요. 네. 코로나19로 아이들이 꽉 차 있어야 할 교실이 텅 비게 되었고 네. 우리 모두는 봄을 잃었습니다. 개학이 무려 4차례나 연기가 됐습니다. 이러면 수업 일수나 학교 일정이 모두 어긋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당혹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네. 예, 사실 코로나19를 준비된 상황에서 맞이한 게 아니다 보니까 예. 초반에는 굉장히 당황을 많이 했죠. 그렇지만 교육청은 물론이고 우리 교직원들 그리고 학생, 학부모님들이 아주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빠른 시간에 좀 안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고생하신 우리 선생님들, 또 학부모님들, 아우, 또 정말. 학생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저희도 싶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선생님 현장에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저희도 사실 뭐 개학을 되게 기다리고 있었고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서 그런 것들이 연기되니까 그리고 뭐 이게 좀 한두 차례가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 예. 연기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이제 이 지시 사항들이 계속 바뀌니까 선생님들이 되게 좀 혼란이 많았었죠. 그렇습니다.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우리 아이 학교 보내도 되나? 또 유치원생, 너무 초등학생 걱정됐죠. 걱정되셨죠? 학부모 그럼요. 입장에서. 사실 몇 달 동안 꼼짝 못하고 데리고 있는 예.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요. 아. 계약을 한다고 하면 학교를 보내도 되나? 유치원을 보내도 되나? 이런 마음이었고 또 예. 안 가고 계속 데리고 있자니 그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힘든 상황이어서 예. 오가지도 못하는 너무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담비 학생은 좀 어땠는지 궁금해요. 학교에 가지 않는 그 몇 달 어땠어요? 솔직히 말하면 좋았나요? 네, 편했던 건 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편하고 학업 스트레스도 좀 많이 줄어들고 그렇죠. 시험도 그때는 준비하지도 않아도 되고 수행 평가도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할 때 당시에는 이제 조금 준비가 덜 필요한 상황이니까 예. 네,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친구 대표로 나왔으니까 혹시 이런 학생은 없었어요? 아, 이거 자꾸 미뤄지면 나 뭐 해야 되는 게 있고 시험도 언제 봐야 되고 학사 일정이 좀 어긋나니까 네. 걱정은 없었어요? 다들 이제 걱정은 했는데 지금이 당시가 편하니까. 그렇죠. 결론은 그냥 편했던 걸로. 그렇죠. 저희 아이들 예. 같은 경우도 예. 일단은 늦잠 잘 수 있고 늦게 자도 되고 수업 공부 안 해도 되고 숙제 안 해도 되니까 일단은 몸이 편하니까 아이들은 생각보다는 좋아하더라고요. 일단 휴식을 선물해 준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네. 아무튼 교육부가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부터 4월 9일 온라인 개학을 시작을 네.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IT 강국이긴 합니다만 처음 겪어보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혼란이 좀 있었잖아요. 네, 예. 우리 교육청에서는 급하게 원격 수업 지원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들을 우리 지원 중에 가장 우수한 선생님들을 다 모아서 원격 수업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지원을 했거든요. 뭐 교사들 학습
컨텐츠, 그다음에 플랫폼, 그다음에 이제 뭐 스마트 기기 대여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와이파이 제공하는 거 이런 이제 인프라 구축하는 거 하나 하고 또 교사들 그 원격 수업에 대한 연수하는 거를 빠르게 이제 제공을 해서 초반에는 굉장히 많은 문의가 오고 이랬는데 이제 일정하게 되면서 안정이 되고 그래서 원격 수업 지원센터가 큰 역할을 했고 전국적으로도 대응을 잘했다고 우리 교육청이 굉장히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울산 지역의 교사 2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을 했는데요. 평균적으로 90% 정도가 온라인 수업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수업을 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중등교사가 94.44%로 가장 비율이 높았는데 우리 박환조 선생님 중학교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직접 온라인 수업 해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뭐 설문조사 나온 것처럼 저도 처음이었거든요. 온라인 수업을.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되게 막막할 때 교육청에서 그런 지원들도 있었지만 또 선생님들 내부에서도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적인 연수들도 하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자료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마다 좀 형태는 다르지만 그런 이제 온라인 수업에 좀 빠르게 적응을 했던 것 같긴 해요. 담비 학생 아까 온라인 수업 그 기간에 좀 편했다 이렇게 말해주는데 어떤 식으로 수업을 했어요? 온라인 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EBS 온라인 클래스라는 앱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선생님이 올려주시는 영상을 보고 수업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원격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을 때 선생님들이 이제 메신저나 뭐 오픈 채팅으로 질문을 받으시긴 했는데 이제 얼굴을 마주하고 설명해 주시는 거랑은 조금 달라서 답답한 느낌이 있었구나. 네,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각 개인의 스케줄에 맞춰서 또 다시 복습을 하거나 이제 다시 수업을 듣고 싶을 때 언제든지 다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었어요. 아무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그 즈음에 울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육 재난 지원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게 어떻게 지급을 하게 되신 겁니까? 사실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고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너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오면 당연히 제공이 되는 특히 이제 급식 같은 게 제공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기 때문에 뭐 통신비라든지 또 전기세라든지 이런 게 학교에 오면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좀 지원을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학교에 안 오면서 생기는 무상급식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처음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 1인당 10만 원씩 해서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엄청난 돈입니다. 151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서 이제 전국 최초로 하게 되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이런 따라왔죠. 따라와서 쭉 전파가 돼서 상당히 이제 보람을 느끼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큰 돈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님들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3월 22일부터 5월 5일까지 우리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했고요. 그 다음 날인 5월 6일부터는 생활 방역에 중점을 둔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시행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은 학교로 갑니다. 지난 5월 20일 울산 지역에 1,300여 명에 이르는 고3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등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우리 아이들의 등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고3 학생들이 등교 수업을 하던 첫날 우리 교육감님께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직접 격려하기도 하셨죠. 네, 저도 교육청 가까이에 있는 함월고등학교에 격려하러 갔습니다. 정말 학생들이 없으니까 학교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적막한 학교에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이제 이렇게 들리니까 너무 좋고 그랬는데 고등학교나 중학교는 고학년부터 학습 때문에 고학년부터 등교를 하고 초등학교는 또 돌봄이나 이렇게 힘들고 하기 때문에 저학년부터 등교를 해서 5월 20일 날 시작해서 6월 8일까지 등교를 이제 다 마쳤고 격주 등교나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학교의 대부분 다 전일적으로 매일 등교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비 학생은 긴 방학이 끝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교를 하던 그날 혹시 기분이
어땠나요? 기억나나요? 네, 저는 일단은 설렜던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친구를 만나지 못해서 좀 답답한 마음도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설렜던 마음을 가지고 학교에 등교를 했을 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제 코로나 확산이 될까봐 좀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우리 선생님들도 아이들 보고 싶어서 계약하니까 기쁘셨겠지만 방역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던 것 맞아요. 같아요. 걱정 많이 하셨죠?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 온라인 수업이 길어지고 수업이 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좀 빨리 등교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등교를 하니까 그런 뭐 방역 문제, 그래서 뭐 거리를 계속 둬야 되는데 학생들은 계속 붙어 있으려고 하고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어야 되는데 벗으려고 하고. 벗어요, 애들이? 네, 그렇게 합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자가진단 이야기했던 자가진단 아침에 하고 와야 되는데 안 하고 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계속 그런 것들을 담임교사, 보건교사, 전 교직원들이 계속 챙기고 이제 잔소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크죠. 예. 아유, 앞으로 조금 더 길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예, 아이들이 힘들어도 협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협조를 좀 잘 맞아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아까 앞서 긴급 돌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일을 하는 엄마이다 보니까 저희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는 지금 격주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를 하고 있는 지금도 저희 아이는 긴급 돌봄을 신청해서 교실에 가 있는 상태인데 저는 이 긴급 돌봄을 활용하니까 너무 다행이거든요. 이게 코로나19가 생기면서 긴급 돌봄이 급하게 만들어진 걸로 아는데 저희 같은 엄마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네, 사실 원격 수업을 전면적으로 할 때도 긴급 돌봄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죠. 네. 긴급 돌봄 숫자가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는 30%까지 육박을 했고요. 이제 지금은 등교 계약을 해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등교 수업만 하는 학교는 일과 시간 외에 이제 돌봄을 하면 되고 네네. 평소처럼. 근데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학교는 원격 수업 때는 긴급 돌봄 같은 경우는 오전에 학교에 나와야 될 시간에는 학습 도우미가 따로 있습니다. 네네. 학습 도우미가 담당을 하고 일과 시간 마치고 나서부터는 돌봄 전담사가 하거나 네. 또 추가로 되는 데는 교사나 또 자원봉사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는 이전에 신청 안 했더라도 다시 추가 돌봄 형태로 네.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서류 신청 없이 네. 바로 신청이 가능하니까 그게 굉장히 큰 네.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랬구나. 네. 그러니까 교육 과정, 뭐 수업 일수 모든 게 어긋났잖아요. 그 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도 분명히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수업과 관련해서는 수업 일수를 이제 10%를 감축을 했고 네. 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방학이 없기 때문에 등교 수업을 안 했고 온라인 수업도 안 하다 보니까 네. 저희들 수업 일수를 더 줄이는 그 시행령을 개정해서 진행 네. 중이고 또 뭐 수학 여행이나 그다음에 뭐 체험 학습이나 생존 수영 같은 이런 많은 교육 과정들 네네. 있잖아요. 이런 네. 것들이 대부분 연기가 되거나 취소가 되고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은 또 등교하자마자 한 일주일 정도는 이제 원격 수업에서 있었던 걸 복습하거나 이렇게 보충하는 기간을 거쳤긴 하지만 그다음 네. 조금 수업하고 바로 또 시험을 쳤죠. 그래서 학생들이 중간고사 쳐야 되죠.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령 모의고사 같은 걸 예. 치면서 학생들이 사실은 많이 힘듭니다. 그렇죠. 네, 시험을 안 칠 수도 없고. 예, 마침 우리 담비 학생도 얼마 예. 전에 중간고사를 쳤대요. 아니 그게 등교 후에 이제 거의 바로 치른 시험이었죠. 네, 그쵸. 이제 등교한 후에 선생님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가르쳐 주셨던 걸 다시 복습 형태로 다시 알려주셔서 네. 잘 봤어요?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죠. 잘 봤겠죠, 뭐. 예. 근데 사실 공백이 생기지는 않을까, 학습 공백을 많이들 우려를 하셨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어떤 부분들이 가장 어려우실까요? 네, 일단 온라인 수업 기간에 대한 부분들을 복습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지 사실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또 우리는 가르쳐야 될 내용들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 때 100%는 아니더라도 좀 충분히 수업이 되었다라는 사실 가정으로 이렇게 좀 진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또 평가를 하는 거였죠. 네.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이 수업이 우리가 아까 교육감님 말씀하셨듯이 그 일방적으로 강의실
뭐 주입식 이런 이제 시대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학생들끼리 모여서 토론도 하고 뭐 저 같은 경우에 과학 실험도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제 계속 거리를 둬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수업들이 전혀 안 되고 사실 있어서 좀 그 부분들이 고민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 모두가 처음 겪는 일이지만 우리 학생들한테는 더 큰 충격일 텐데 방역 지침 잘 따르면서 학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담비 학생의 하루 일과를 좀 들여다볼까 하는데 네. 직접 카메라를 들고 찍었다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담비 학생의 셀프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선여고 2학년에 재학 중인 이담비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가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 등교랑 이제 급식 시간에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등교부터 설명드리자면 2학년이랑 1, 3학년 통로가 달라요. 입구가. 그래서 2학년은 후문을 이용하고 1, 3학년은 정문을 이용하는 편입니다. 입구를 다르게 이용을 하고 있네요. 등교할 때 입구입니다. 이제 1, 3학년 통로로 이동할 건데 이제 여기가 1, 3학년 등교할 때 입구이고 이런 식으로 손소독을 하고 있어요. 저 앞에서 답답할 텐데 그래도 마스크를 다 잘 착용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가 저희 교실인데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교실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2명씩 짝지어 앉는 것보다 이렇게 1명씩 다 따로따로 앉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등교하면 창문을 열어서 환기는 필수고요. 수업 시간에 에어컨을 틀 때 2시간마다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해주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짝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생활에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친구인가 봐요.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얼굴을 확인할 수 없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어디에 가든 손을 씻고 손소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두가 위생에 철저해졌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여기는 어딘가요? 저희 학교는 지금 1, 2, 3학년 시간을 두고 1학년은 1시부터 2학년은 12시 45분부터 아이고, 그 식도 풍경이 많이 달라졌어요. 네. 세상에 앞에 있는 벽만 보고 밥을 먹어야 되네요. 그러니까요. 반별로 가서 들어갈 때도 다 열화상 감지 카메라가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방역을 철저히 하니까 네, 좋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급식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 담비 학생의 일과를 쭉 따라가 잘 봤습니다. 찍었네요. 그렇죠. 근데 아침 등교 때부터 뭐 밥 먹을 때, 수업할 때 우리 아이들이 철저하게 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교육감님 직접 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너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네. 기특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우리가 건강이라든지 이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오로지 공부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네. 공부와 함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친구들과 얘기하고 수다 떨고 하는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네. 그걸 읽고 나서는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뭐가 소중한지 이를 배우는 그런 또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 다들 고생 너무 많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울산에는 교사 학생 확진자가 없습니다만 예. 우리 담비 학생이 격리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저번에 이제 그날 이제 에어컨을 조금 많이 쐬서 예. 두통이 있어서 보건실에 갔더니 이제 미열이 조금 미열이. 잘 있어서 이제 보건 선생님이 요즘은 미열이나 두통이 있어도 바로 격리되고 이제 보건소에 가는 게 원칙이라서 예, 방역 차원에서. 네, 그래서 보건소에 갔더니 이제 아무 문제 없다고 하셔서 그날은 집에 가서 쉬었어요. 아니 근데 뭐 가족들, 선생님, 친구들 다 깜짝 놀랐겠는데. 다행입니다. 요즘은 조금만 미열이 나도 격리가 된다고 네, 저도 얘기를 맞아요.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건실 선생님께서 왠지 더 바빠지시고 업무가 더 그러니까요. 네. 많아지셨을 것 같아요. 네, 울산은
성견 지명이 있었던 건지 작년에 우리는 전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를 했거든요. 원래 전 학교에 보건교사가 없습니다. 예, 작은 학교들은 보건교사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부에서 주는 정원 외에 우리가 울산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작년에 전면 보건교사를 배치했는데 올해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그 효과를 발휘했죠. 그리고 또 학생들이 많은 학교 있지 않습니까? 800명 이상 되는 학교는 저희들이 보건 인력을 한 분 더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건교사 없이 코로나를 맞이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행히 울산에는 이제 보건교사가 전면 배치가 돼서 물론 그분들이 많이 힘드시긴 하지만 그래도 잘 대처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없는 게 다행입니다만 7월 초에 대전의 한 학교에서 확진 사례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의 학교 교육 당국들이 정말 깜짝 놀랐겠어요. 예, 지금 학교 학생이나 교직원 확진자가 없는 데는 울산과 제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확진자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뭐 생기면 바로 이제 원격 수업에 그 학교는 들어가야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확진자가 생겨도 이제 마스크를 철저히 끼는 거 하고 그다음 발열 체크해서 일찌감치 좀 격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기본을 충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이제 좀 과하다 할 정도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좀 많이 힘들더라도 내가 이제 그 방역 지침을 잘 안 지키면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고 학교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힘들어도 다 협조를 해서 잘 지키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저희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수업 4교시입니다. 4교시의 주제는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입니다. 울산 교육이 추구하는 큰 방향이기도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에서 이런 철학이 나왔을까요? 네, 공교육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일단 맞춤형 교육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습이 뒤처진 학생들은 그 학습을 보완을 해줘야 되고 또 생활 지도나 이런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또 그게 맞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저마다 다 다른 꿈과 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살려주는 교육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학교에 여러 지표들을 마련해가지고 특별히 어려운 학생도 있지만 어려운 학교가 있거든요. 그 학교에는 인력도 더 배치하고 예산도 더 배치하고 해서 올해는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학교 단위로 또 더 다르게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밖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에게도 적용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도 올해 처음으로 이제 시행한 게 학생들 교통비를 지급하는 걸 했거든요. 초등학생은 월 3만 원, 중고등학교는 월 5만 원. 큰 돈은 아니지만 그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그걸 그냥 통장에 그냥 꽂아주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청에 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파악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학업에 대해서 이제 상담하면서 지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만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고 지원도 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교육청에 왔을 경우에 어려움이 없는지 상담도 하고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은 곧 교육복지인데요. 교육복지를 학생들에게는 실현하고 계시고 내부적으로는 청렴을 또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733개 공공기관 대상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했는데 여기서 2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취임 이전까지는 울산 교육계가 만년 꼴찌였단 말이죠. 그동안 어떤 것이 문제였을까요? 사실 청렴은 뭐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청렴이 뭐 우리 교직원들이 전체 부패한 게 아니었고요. 그때는 이제 교육 소위 말하면 수장이 문제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이제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서 금품이나 향응을 100만 원 이상 하면 그때는 이제 아웃됐는데 10만 원 이상으로 그걸 대폭 낮추었고요. 그리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제 감사하는 청렴 시민 감사관제를 도입을 했고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공익 제보센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울산 교육에서의 청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예. 네. 사실 그 청렴한 교육계 현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조금 엄격하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고 조금 더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요? 아니요, 전혀 불편하지는 않고요. 청렴하시네요. 네. 사실 교육감님 말씀하셨듯이 교사들은 우리 교사들이 어떤 청렴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교육청이나 고위공직자들이 점점 이런 청렴해진다라는 것들을 좀 체감을 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 이제 몇 년 전에 발의된 그 청탁금지법 있지 않습니까? 네네. 김영란법이라고 불렀던 그런 부분들은 많이 정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예. 이제 그런 문화들은 좀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학부모 입장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오히려 반갑고 반갑죠. 예, 감사한 분위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작은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교육의 단면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긴 시간 동안 울산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두 분, 교육감님 바로 앞에 앉아 있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려서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선생님. 네. 지금도 교육청이 많이 노력하고 지원해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현장과 좀 소통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이제 급하게 끌고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더 긴 호흡으로 또 선생님들을 좀 더 믿고 신뢰해주는 분위기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담비 학생은요? 이제 저는 항상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을 위해 애쓰시고 노력해 주시는 교육감님을 포함해서 모든 교육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에도 이제 학생들을 위해 조금 더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교육감님 흐뭇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들어주셨는데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절반을 달려오셨고 또 나머지 절반을 달려가셔야 하는데요. 앞으로 2년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동안 뭐 교육개혁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야 될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 학생들 또 시민사회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던 게 그 교육개혁이 실패한 이유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남은 2년 동안은 그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 하고 키워드로 말씀드리면 이제 수업을 바꾸는 수업 혁신, 그다음 학교의 교사, 학생, 학부모가 주체로 되는 학교 자치, 그다음에 이제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 협치, 지자체와 함께하는, 그다음에는 코로나 이후에 미래 교육에 매진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정말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더 많은 희망을 볼 수 있는 교육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노옥희 울산 교육감님, 그리고 박환조 선생님, 이담비 학생 세 분 모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UBC 교실 콘서트 교육이 희망이다. 지금 많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만 교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어만 하고요. 오늘 또 다른 어떤 희망을 좀 많이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보다 더 우선시되는 교육은 없다. 이걸 오늘 좀 뼈저리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자, 교육이 희망이고 울산 교육의 희망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에 대한 희망사항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 문화센터가 좀 지역 곳곳에 작게라도 좀 만들어지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애들에 대한 추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끔씩 뉴스가 들리는데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었으면은 급식에서도 이제 모든 다양한 채식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한두 가지 반찬 정도만 신경을 써주시면은 건강이나 보건 쪽으로 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학교 다닐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등하고 고루고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청 관계자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